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연기법, 물론 인식론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만 연기법의 득을 살짝 맛보고 들어가서 좀 설렙니다. 그럼 뭐 요한복음 마찬가지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총체적인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것들과 이렇게 만나는 일은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나중에 금강경 또 나중에 요한복음 이런 걸 직접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은 주변만 보겠죠. 인생론이랑 관련된 것만. 그래도 뭐 요한복음도 몇 구절 인용했는데 불교에 관련된 것도 뭐 몇 구절 인용할 수 있겠죠. 금강경도 그렇고 아니면 오늘 인용하려고 하는 아함경.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또 뭐야?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는 그것을 이제 보려고 하죠. 인식론적으로. 그걸 하려고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돌아온 거예요. 뭐였지? 점 보는 얘기도 하고 또 피타고라스 학파 얘기도 하고 또 많이 돌아왔죠. 근데 이게 지금 몇 시간 전에 했던 얘기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근거율과 충족 이효율 여기부터 출발을 하면 너무 재미가 없겠다. 잠깐만요. 이거부터 출발을 할게요. 오늘 저는 불교, 기독교 뭐 다 마음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그런 것이 제가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좀 존중을 하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는 뭐 교회나 절에 나가지도 않고 해탈에 대한 욕심도 없고 천당에 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실제로. 섭리에 맞게 열심히 그냥 살고 싶은 그런 생각밖에 없고, 그런데 그래도 각각을 이렇게 뭐랄까 이 경계선에서 안쪽을 다정하게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왜냐하면은 현실에서 그래도 제가 저기 하려고 하는 게 여기에서 뭘 하려고 하는 어떤 의미나 가치 이런 것들이 어렵다. 뭐 신앙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방향, 헌신 이런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재미없는 얘기에서 재미있는 얘기로 하려고 했다가 더 심각한 얘기로 갔네. 이거 아시죠? 들 게 있나? 저거 스카이 식싱을 들면 안 되잖아. 이렇게 딱 주장자 이렇게 딱 들고 그다음 쾅 그리고 쓱 나가버리는 거. 이게 법문의 우리나라 그 선불교 법문의 전형적인 형식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거기 그걸 가지고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을 덧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보여? 쾅! 들려? 됐어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선불교. 이제 오늘은 이것이 있으면 그 연기법의 인식론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분별심을 경계한다고 그래도 아르마리를 가진 자 저기 하라. 그리고 뭐 신앙과 이성 저 종교개혁 때 가르는 거 그렇게 해서 양쪽 다 사실은 이성에 해당되는 것에 어떤 측면을 몰아내는 게 있거든요. 추구하는 바에 가치에 충돌되는 바를 좀 몰아낸 바가 있어요.
기독교라면 뭐 그리스도 구원, 뭐 신앙 이쪽일 것이고, 불교라면은 분별심 이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식론을 보는 차원에서는 왜 그래야 했는지 그 입장에 서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탁 하고 아르마리 내지 말라 그러고 어? 여실언교까지도 막 이렇게 좀 거부하는 그런 게 기독교도 불교도 심하단 말이죠. 신앙지상, 깨달음지상 주의로 가는 거.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지만은 또 제가 뭐 참나, 진아 이런 논쟁도 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런 것도 최근에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탁쾅 하는 어떤 선사의 입장을 포용하면서 인식론을 볼 거예요. 왜냐면 그게 어, 그 인식론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말 없는 그 이심전심의 이심전심은 제가 회원 등급의 이심전심인데 자, 이심전심의 그 전수 그게 이제 선불교의 그거죠. 근데 선불교는 육주해능을 잡죠. 달마로부터 해가지고 육주해능. 그래서 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게 그려질 수 있는 그런 걸로 전수를 한단 말이죠. 부처님이 뭐 이렇게 딱 꽃을 든다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말없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꽃을 들고 저렇게 우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딱 이렇게 한다든지 부지대사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게 인식론의 문제랑 다 있거든요, 사실. 오, 여기까지 7분 넘었어. 그렇지만은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볼 것은 근거율 그리고 충족 이유율 이 차이를 제가 전에 설명한 적이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그리고 그 이후의 논리학이 불교를 바라보는 방식이 있어요. 서양에서 형이상학자들, 철학자들, 또 불교학자들이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철학자들이 불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의 그 어떤 글이나 이런 걸 굉장히 그 흥미롭게 이렇게 보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제 관심은 인식론에 있거든요. 인식론. 근데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논리학에서 그 인식론에서 그게 놓쳐버리는 것들이 있거든. 그게 그 인과율이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불교의 인식론에서 찾는 거죠.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뭐지? 차유고 피유, 차생고 피생,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 제가 이거 왜 한문을 인용을 했냐면은 고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고로 할 때 고. 이 논리학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의 빨리요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내용상으로는 이 흐름이거든요. 즉 P는 Q이다. P는 Q가 이게 뭐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정석에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거라니까요. 어처구니 없죠. 2500년 아니면 2300년 전에 어떤 아저씨가 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그게 기본이 된 논리학이야.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 감각으로 오는 논리학은 여전히 그거예요. 그러나 이제 현대의 뭐 형이상학자들, 철학자들, 현대 철학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현대 물리학하는 분들은 다른 논리학을 이미 쓰고 있죠. 그리고 2600년 전쯤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사유한 분이 있는 거죠. 인식론적으로.
부처라는 분. 그러니까 물론 부처 선생이 근대 이후 현대로 넘어오는 논리학이나 물리학에 대해 뭐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알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닐 거고, 또 예수 선생이 그 이후에 나오는 삼위일체론이라든지 뭐, 뭐,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 이론들 그걸 알고서 이렇게 한 건 아닐 거고, 그분들은 공통점이 있죠. 큰 공통점이 실천하고, 그 다음에 지혜의 말들은 많이 하셨죠. 지혜의 말씀.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런 말이죠. 예수 선생으로 치자면은 회심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란 말이죠. 그분들은 총체적인 것들, 어떤 총체적인 것에서, 삶의 총체적인 것에서의 어떤 비전을 제시한 분들인데, 제가 이제 부처 선생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논리학적인 부분, 인식론적인 부분. 아우, 10분 했네. 역시 요한복음 할 때도 그중에 몇 번이면 되게 막 설레면서 했던 게 있는데, 지금도 그래. 사실 설레. 저는 기독교 신자도 불자도 아닌데 설레. 형이상학적 에로스, 그런 게 있는 거야. 나는 신앙이 있는 거야 실제로. 자, 인과, 어렵겠지만은 안 어렵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겠지만은, 지금 이것이 어쨌든 현대 이 부분에 관심이 있거나 연구하는 분들이 논리학 부분에 대해서, 인식론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사유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 재해석되는 거죠. 재해석될 만한 깊이가 있는 성인들은 계속 재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부처 선생이 현대적인 논리학이나 물리학을 몰랐다고 해도 문제인식이 분명히 있거든. 뭐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인과율에 대한, 그게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뚜렷하게 있거든요. 인과율은 이런 거예요. 인과율. 오늘 뭐 철학자 얘기들도 많이 나오긴 나오겠네. 왜냐면 인과율 설명만 하려고 해도 근거율 얘기했던 거 있죠. 원인 결과, 그거죠.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근데 그리고 현대까지도 보통 과학에서 그래도 많이 쓰는, 뭐가 있을까? 물이 100도가 되면은 끓죠. 그러면은 물이 100도가 되면은 끓는다는 말은, 내가 아까 정성 얘기하다 말았구나. P,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Q, P면 Q이다, 이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만약 P라면, 그러니까 if then 이란 말이죠. 만약 P라면은 Q라는 결과를 나온다. 인과. 근데 인과에서는 인과의 선후 관계가 뚜렷해. 100도가 되는 거랑 끓는 거랑 논리적인 선후 관계가 반드시 있단 말이죠. 논리적으로 동시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논리적으로 100도가 앞서야지, 끓는 행위가 끓는 뭐 그 모습이 앞선 다음에 100도가 나오면은 그건 인과율이 아니에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단한 거예요. 그 오래전에 뭐 이런 범주, 그리고 또 뭐 명제, 뭐 이런 것에 대한 그거를 쫙 썼을 뿐 아니라 쫙 나가가면서 자연학도 다루고 형이상학도 다루고 이렇게 했던 것 중에서, 앞쪽에 두 것만 가지고도 서양의 중세에, 이슬람은 그 전체가 다 있었고, 서양 중세는 엄청 그 차이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슬람에 비해서. 근데 그 두 개가 어떻게 입수가 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되게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지고 있는 맹점들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맹점.
맹점. 자, 그 논리학적인 방식을 써가지고 근대가 돼서 이제 중세 연구가 되면서 막 금서가 됐기도 했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죠? 플라톤이랑은 다른 그 처지였잖아요. 금서가 되기도 했고 그래도 막 연구를 하고 막 몰래 이렇게 하고 여러 번 금서가 됐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가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대륙의 합리론이나 영국의 경험론이나 다 그 논리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거거든요. 논리 가지고. 물론 영국에서는 이제 그게 깨져버리지. 그거에 대한 회의가 생기지. 근데 그 지점이, 그 문제의식이 인식론에 있어서는 부처 선생의 인식론하고, 그분이 문제라고 느꼈던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 있거든. 왜냐면은 그 인도도 논리학이 만만치 않았거든. 아트만, 우파니샤드라든지 그 이전에도 브라만들이 했던 것도 언어 자체가 논리의 체계란 말이죠. 아주 정교해. 근데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인과는, 원인과 결과는 논리적인 선후 관계가 명확해야 돼. 근데 그곳은 굉장히 나이브하고 단순화시킨 것이고 착시 현상을 계속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있는 그대로를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걸 가지고 그 방식을 이제 절대화하면서 그걸로 인과관계가 아닌 것까지 설명을 해버리는 거야. 뛰어난 그 철학 뭐 이런 과학자 철학자들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칸트 선생도 그렇고 오류들이 있어요. 오류들이 그 인과율을 잘못 적용한. 제가 지금 예를 그래도 하나 정도는 들었으면 좋겠는데 한두 개 정도는. 우선 이거 먼저 해볼게요. 물은 100도가 되면 끓지 않아요.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유클리드 기하학도 오류가 있잖아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도 오류잖아요. 물을 에베레스트 산에서 끓여봐요. 해수면에서 끓이는 거랑 에베레스트 산에서 끓이는 거랑 완전 다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은 굉장히 부분적인 거예요. 보편적 설명이 아니란 말이죠. 그 논리학 자체가 가지는 한계. 그리고 내가 지금 물 끓이는 거랑 뭘 설명했지? 하나 뭐라고 얘기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뭘 하나 예를 들었지? 기하 삼각도에 삼각형의 합도 특정한 곡률을 가진 데에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곡률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곡률이 바뀌면은 성립 안 해요. 그래서 지구 단위에서는 성립을 안 하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가 이렇게 훨씬 넘게 되겠구나. 그죠? 그리는 위도 경도를 어디에다 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훨씬 크게 측정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식론이라고 하는 게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식을 쓰기에는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일단은 딱 단일한 조건, 단일한 실체에 집어넣어서 딱딱하게 집어넣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이 그렇게 일자로 또 동일자로 또 타자로
이렇게 폭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레스트산에서는 진리가 아니고, 내가 뭐 얘기했지? 아, 지구 같은 데서, 지구 차원의 삼각형도 진리가 아니고, 또 만약에 다른 공류를 가진 공간에서 잰다면은, 말 안장 같은 데서 잰다면은 또 다른 공률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인과율은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래서 충족 이유율 같은 것은 조건들, 다양한 조건들이 고려가 되죠. 다양한 조건들. 너무 가지를 많이 쳐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좁혀가면서 해야겠다. if 만약에 뭐뭐라면 뭐뭇이다, 무엇무엇이다. 이런 논리학은 특정한 상황에서 참일 수 있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는 설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 저 인과관계에 의한 설명,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처음에 베이컨이 했지. 경험론자이지만 했죠.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흉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흉은 동쪽에서 뜨고 이렇게 하고 동쪽에서 뜨고, 이건 물론 경험론이지만 그런 기하학적인 거를 아무리 모아봤자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고 해가 매일매일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슨 개소리냐 그렇게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다. 근데 흉이 맞아요, 사실. 50억 년 후가 되면은 진짜로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50억 년 후면 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기는 힘들겠지만 저는 50년 정도만 더 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식론의 근본적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근본적인 한계들이 근대 그 과학이라든지 철학에서 태동하면서부터 사유가 됐어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험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또 한 가지의 문제, 인과율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난점, 언어 일만이 가지고 있는 난점. 부처님도 어떤 면에서는 관념론보다는 경험론에 가까운 그러니까 일단은 있는 그대로 보신 분이죠.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에서 언어를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만약 이것이면 저것이다가 아니라 조건을 얘기한 거거든요. 와, 이거 내가 너무 큰 일을 벌이고 있나? 설명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데. 손흥민이 공을 딱 차서 골인을 시키잖아요. 진짜 어려운 것도 많이 하고, 각도가 없는 느더 손흥민은. 자, 우리나라에서 그런 스트라이커는 나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때 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흉은 축구공 얘기는 아니고 당구공으로 얘기했지만은, 손흥민이가 이렇게 딱 찼는데 그 인과관계에 의해서, 인과율로 설명하면은 차는 행위, if 차면은 된 공이 골이나 하는 거잖아요. 논리적 서로관계가 있죠. 약간이라도 그 차는 행위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공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찰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란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한 어,
그것을 극한까지 간 거죠. 안 보이는 데까지 가버린 거죠. 그리고 그게 진짜 2000년을 그냥 호령을 했죠. 근데 그거를 할 때 그게 인과로 딱딱 단일하게 딱딱 이렇게 그 요소로 저기 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설명, 거기에 대한 설명이 또 인과를 설명하는 그 또 단단한 개념, 단단하다기보다 여러분 F는 MA에서 F도 얼마나 허술하고 질량은 확실한 것 같죠? 질량은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질량은 뭐 관성의 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질량이 그 등장한 그 배경도 과학사에서 보면은 허술하게 짝이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E는 MC 스퀘어, 에너지도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기로 설명한다. 동양, 이기론. 그러면은 벌써 우리 느낌에 뭐 이렇게 한숨이 나오잖아요. 근데 힘으로 설명한다, 질량으로 설명한다. 이거는 한숨이 그렇게 안 나오고, 말이 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이유는 양쪽의 논리학이 좀 달라서 수학으로 뒷받침이 되고 정합성이 있고 설명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설명이 보편적인 설명이 좀 넓은 범위의 설명이. 그러나 이제 묻는 거야. 흉이 묻는 거야. 칸트가 흉을 보고 독단에서 깨어났다고 정말 대단한 철학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자기는 코페르니쿠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라고 묻냐면은 너 힘 본 적 있어? 경험론자니까 영국의 그 경험론 전통의 끝자락에 결국에는 회의주의로 이제 흐르는 인식론에 문제가 있구나. 논리학에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한 거죠. 힘 본 적 있어? 이거 인과율에서 딱딱한 그 힘이라고 하는 게 경험 못 하잖아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지. 공이 이렇게 축구공이 이렇게 딱 아니면 손흥민 발에 딱 이렇게 손을 대보면 아우 이 힘이 장난 아닌데 이렇게 되지만 이게 에네르기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허술한 거예요. 사실은 에테르 뭐 이런 그런 개념들이 에테르 힘 질량 에너지 질량이 에너지잖아요. 공간에 대한 아주 현대적인 그 이 상대적인 그런 개념들도 아주 최첨단의 그 간지나는 그런 것이지만은 곰곰이 따지면 되게 좀 이상하거든요, 사실. 힘을 본 적도 없고 질량이라고 하는 관념이에요, 관념. 그러나 정합적으로 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관념인 거죠. 힘을 본 적이 있냐 이거야. 뭐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어쨌든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정합성 있게 설명이 되니까 쓰는 거지. 힘을 진짜 본 적은 없잖아요. 경험하지는 못하잖아요. 힘의 작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축구공이나 손흥민 발에서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지. 그 관념, 그런 사유 구조에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분명하다. 이렇게 그냥 어떤 면에서 퉁치는 거지. 잘 설명이 되니까. 그러나 그런 인식론에서 문제를 그런 거 가지고 이거 진리를 제대로 이렇게 캐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또 그 일단의 생각들이 있거든요. 모순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제 라이프니츠는 뭐 이 예정서를 펼치고 신을 저기 한 사람이지만은 충족 이율 같은 걸 만들고 조건, 의존적 조건, 인과율적인 if p 이런 다음에 q, if p라면은 q이다 이게 아니라 조건.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에서 물을 끓이려면은 고도에 따른 뭐 기압차라든지 뭐 온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조건으로 저희가 되는 거예요. 조건으로.
그런 그 조건이 사실 무한대죠, 무한대. 현실에서는. 그리고 아우 30분을 했네. 수가 들어가야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너무 많은 것을 다 이렇게 쏟아부으려고 하지 말고 10에서 한 6, 7 정도만 이렇게 얘기를 남긴다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부처 선생의 이제 인식론에서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그분도 이제 아주 논리학적인 그런 것이 발달되어 있는 그 시기를 살았거든요. 인도의 그 언어 체계 자체가 그렇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아주 경험적 과학자 같은 분이죠. 경험적 과학자분 같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뭐 이른바 무신론자들이 아니면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종교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웃긴 거야. 그거는 인과 유리 아니거든.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게 아니라 인과 성. 아, 이거 너무 복잡하게 가는구나. 안 되겠다. 다시. 어, 부처 선생이 말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장자 보이고 내리치고 혹은 꽃을 이렇게 하고 이거를 말로 억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이나 끓는 물이나 손흥민이나 축구공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것과 저것만. 왜? 근데 벌써 입을 열면 그르치는 거야. 선불교에서. 우리나라 그 불교 전통이네요. 숭산스님이 그러거든. 입을 열면은 30방맹이라고 하거든. 예스라고 해도 30방맹이요. 노라고 해도 30방맹이라고 하는 거야. I will hit you 뭐 30 time 뭐 이렇게 때리겠다고. 이것이랑 저것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그 어떤 센스, 언어에 대한 것. 이것과 저것에 구체적인 것을 넣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만약 이것이라면 저것이다. 이 형태, P에서 Q로 가는 명제 형태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있는 고로 저것이 있다. 조건, 의존적 조건. 충족 유율에 가까운 근거율이 아니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근거가 아니야. 이것이랑 저것이랑 이것이라면 저것이다라는 근거가 아니라 조건. 그런데 상호 의존적. 잠깐만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 상대성 이론에 보면은 양자역학 같은 데 보면은 입자 간의 그 논리적 선후 관계로 인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움직이는 게 있죠. 상호 의존적으로. 난해해진다. 이렇게 되면 약간 그 제가 예전에 그 불교라든지 그 물리학 이 관계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뭐야 뻔한 얘기하고 있어.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상호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율 아리스토텔레스적인 PQ가 아니란 말이죠. 양자역학에선 뭐 더더욱 그렇지만은 인과율적인 생각을 따랐던 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속도에 따라서 공간
뭐 시간도 연관되어 있는 거죠. 시공간이니까. 공간적인 길이가 길어졌다 짧았다 하죠. 그러면 속도 다음에 if 속도라면은 된 공간이냐? 이게 아니거든. 상대성이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상호 의존적인 거거든요. 고로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 왜냐면은 속도에 영향을 받아서 공간이 속도가 빠르네 하고 공간이 대응한 게 아니에요. 이거 너무 어렵나? 100도가 돼가지고 물이 끓는 거랑은 완전 다른 있는 그대로의 그 진실, 우주 공간의 진실이 인과 과로 이렇게 P는 Q로 연결된 게 아니란 말이죠.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의존하는 거야. 공간에 어느 공간에 공률이 휘어 있다면은 거기에 중력이랑 의존적인 거지 인과를 맺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논리적으로 선후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란 말이지. 인과적으로 그렇게 엮여 있는 거, 연기적으로 엮여 있는 거죠. 설레었던 마음에 비해서는 첫 시작을 잘 마음에 들지 못했네. 그래서 인식론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서서히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서일제 유무라든지 아니면 금강경의 몇 구절 이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